제가 방금 물방울이 왜 둥글게 존재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네모났던 물방울이 동그랗게 변하는 것은 이 모서리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은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요. 이렇게 동글구가 되고 나면 동일한 부피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표면의 면적이 가장 작게 됩니다. 즉 구가 동일한 부피일 경우에 가장 표면적이 작을 때가 됩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양이 구가 아닐 때, 즉 표면의 면적이 클 때는 이게 표면의 면적이 가장 작은 쪽으로 그 모양을 바꾸려는 힘,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.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. 그런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바로 계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. 즉 모든 계면에는 이런 에너지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에너지들은 그 모양을 계면의 면적이 최소화가 되는 쪽으로 변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면 에너지가 존재할까요? 또 존재합니다. 이런 에너지는 원래의 모양에서 최소한 면적을 갖는 쪽으로 그 모양을 바꾸는 데 이용이 되지만 이렇게 더 이상 모양이 변하지 않을 때도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떤 물체가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게 됩니다. 위치 에너지란 거는 우리가 느낄 수는 없죠. 단지 이렇게 높아진다면 물체는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이가 높아지게 되고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. 이 에너지는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지탱하고 있는 힘을 없애버리면 그건 다 자유낙하를 하게 되겠죠. 그러면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걸로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올라가면 이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저기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. 또 마찬가지입니다. 운동 에너지라고 있는데요. 등속 운동, 즉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운동 에너지는 보통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을 그걸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 양을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운동 에너지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. 그냥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. 근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부딪힌다든지 하면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달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에너지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. 즉 어떤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고 지평 보다 높아진 데에는 그 위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알 수는 없죠. 그걸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 물방울, 즉 네모난 물방울이 동그랗게 모양을 바꾸고 난 다음, 원래 네모난 물방울은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요. 그 공기 중에서요. 그렇지만 이게 동그랗게 변한다는 사실로부터 뭔가 움직임이나 거기 어떤 힘이나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. 근데 더 이상 이 구의 형태 또는 바닥에서 어떤 물이 떨어졌을 때 물방울이 동그랗게 존재할 때 이렇게 퍼지더라도 대충 둥근 형태로 퍼지게 되잖아요. 존재할 때 거기 어떤 에너지가 존재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. 왜?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. 그걸 그냥 보고서 에너지가 있구나 느낄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일단 표면에 존재하는 물이나 이런 데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조금 학습을 통해서라도 느껴야 됩니다. 즉 처음에 이런 물 분자들이 존재할 때요. 물 분자들이 존재할 때 이렇게 안으로 당겨주는 힘이 존재함으로써 계면 에너지가 생기게 되잖아요. 그럼 이쪽으로 안으로 당겨주는 힘은 늘 1이라는 걸로 존재했었죠.
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건 더 큰 힘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많이 당겨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됐는데요. 여기서도 여기 수많은 물 분자들이 표면에 존재하죠. 이 표면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은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은 1이라는 힘이 존재를 하는데, 동일한 물 분자가 당겨주니까. 근데 밖에서 당겨주는 힘은 없는 거예요.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인력차가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들에는 안쪽으로 당겨주는 것과 그 표면을 넘어선 다른 물체가 당겨주는 그 인력에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인력의 불균형이 생겨요. 인력 차이. 그죠? 인력 차이가 생깁니다. 이 인력 차이에 의해서 안쪽으로 모이려는 힘이 생기고요. 이게 총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나타나는 에너지 형태를 계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계면 에너지는 그 내부와 외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들의 경우에 그 내부로 당겨주는 인력과 그 표면 바깥, 즉 다른 분자, 다른 성질을 갖는 분자가 이 분자를 당겨주는 인력의 그 두 가지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바로 계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.